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또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돌려 세워주는 게 바로 짧지만 깊은 한 문장이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힘들 때, 고민될 때, 화가 날 때, 외로울 때, 괜히 서운할 때 그저 가만히 수첩을 펼쳐서 오래 간직하고 싶은 문장 하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지혜의 문장들 중에서도요, 꼭 수첩에 한 줄씩 적어두면 좋을 10가지를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시도 들어서 더 공감되게 말씀드릴 거고요.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내 삶 속에 진짜로 녹여낼 수 있을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 메모장이나 수첩에 꼭 한 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인생을 조금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10가지 지혜의 셈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손에 쥔 것보다 남의 손에 있는 걸 더 크게 보게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다 보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 잊고 살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무릎이 좀 쑤셔도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인데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라고만 생각하게 되고 자식이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전화라도 해주면 고맙다고 느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자주 안 오지? 라고 더 많이 속상해하고 오늘 하루 배부르게 밥 잘 먹고 잘 자고 사고 없이 하루가 흘러간 것만으로도 감사한 건데 남들은 뭐 먹었는지 어디 다녔는지를 부러워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감사라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든가 버스에서 누가 자리 양보해줘서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든가 심지어 내가 오늘 딱히 아픈 데 없이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것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하루 끝날 때마다 조용히 앉아서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려 보시고 가능하다면 수첩 한 귀퉁이에 그걸 매일매일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가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괜히 사는 게 고맙게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꼭 기억해두세요. 감사는 연습이고 연습이 쌓이면 그것이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둘째,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를 지켜라. 살다 보면 남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죠.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비교가 우리 마음을 점점 작고 초라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내가 걸어가는 삶 자체의 확신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친구가 손주들이랑 해외여행 다녀왔다고 자랑하면 괜히 나도 뭔가 빠진 것 같고 이웃은 연금이 얼마라고 노후가 탄탄하다고 말하면 괜히 내 노후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심지어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다른 집 자식들 얘기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마다 삶의 속도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도 다 다른데 그걸 굳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첫걸음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만큼 또 우리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수첩에 이런 문장을 적어두시길 권해드려요. 나는 남이 아닌 어제의 나와 경쟁한다. 남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나만의 속도고 나만의 성장이니까요.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땐 꼭 이 문장을 수첩에서 꺼내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셋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인다. 말이란 게 참 무서운 게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반대로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살아보니 정말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참견처럼 들릴 수도 있고 나는 그저 조언이라고 말했는데 듣는 이 입장에서는 무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가장 흔한 경우는 이거예요. 누가 고민을 얘기하면 그게 뭐가 힘드냐,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죠. 말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롭게 꽂힐 수도 있고 반대로 부드러운 이불처럼 마음을 감싸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덮을지 그건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 박자 쉬고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떤 기분이 들까를 먼저 떠올려보는 연습이 정말 중요하고 그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내 말투도 어조도 단어 선택도 자연스럽게 따뜻한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수첩에 적어두세요. 말은 흘러가지만 마음엔 남는다. 그리고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넷째, 마음은 비울수록 가벼워진다. 우리가 살면서 진짜 힘든 건요, 몸이 아픈 것도 물론 고되지만 마음속에 쌓여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더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괜히 혼자 밤에 누워서 몇 년 전 했던 말이 떠올라서 얼굴이 화끈거릴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되살아나면서 잠을 설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예전에 했던 실수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그때 그러지 말 걸 하며 후회가 끝없이 밀려올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쌓여있는 미련과 분노,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종이에 다 써내려가 보라고 말씀드려요. 나는 이 말에 상처받았다. 그때 그 사람이 너무 야속했다. 나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 이런 생각들을 거침없이 적은 다음 그걸 찢거나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감정을 정리하는 의식 같은 거죠. 그리고 수첩에는 이런 문장을 남겨두세요. 내 마음의 공간은 후회와 미움이 아닌 평화와 기쁨을 위해 비워두자.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두면요, 점점 마음이 정리되고 삶도 훨씬 부드럽고 가볍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다섯째, 모든 것은 지나간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아픔, 그리고 때때로의 외로움이나 슬픔도요, 그 순간에는 마치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 다 스쳐간 바람처럼 흐려지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몇 년 전 자식에게 섭섭한 말을 들었던 그날 밤엔 잠도 못 잘 만큼 속이 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괜히 예민했구나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동네 친구에게 서운한 일로 며칠을 끙끙 앓았는데 지금은 누가 그랬는지도 기억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큰 병이라도 겪고 나면 그 경험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기도 하죠. 그때 내가 아팠으니까 지금 이렇게 건강을 챙기게 됐지 하는 식으로요. 이런 걸 보면 인생에서 힘든 일들은 결코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결국엔 흐르고 흘러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첩에는 이런 문장을 한 줄 적어두시면 참 좋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 문장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고통이 덜 아프게 느껴지고 마음이 덜 무거워져요. 힘들고 억울하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땐 이 문장을 꺼내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어 보세요. 그래, 이것도 결국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순간도 조금은 견딜만해질 거예요. 여섯째, 고요함 속에 진짜 나를 만난다.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TV 소리, 휴대폰 알람, 사람들의 목소리, 뉴스, 음악, 심지어는 내 머릿속 잡생각들까지도 끝도 없이 나를 휘감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외부 자극에 노출되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TV를 계속 보다 보면 생각이 멍해지고, 누가 시끄럽게 떠들면 내 감정도 따라 흥분되고, 또 하루 종일 SNS만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조급하고 불안해지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고요함이에요.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휴대폰도 꺼둔 채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요즘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수첩엔 이렇게 써보세요. 고요함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정리되고 생각이 맑아지면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일곱째, 받은 사랑은 기억하고 준 사랑은 잊어라. 살면서 억울한 마음이 드는 순간은 대부분 이런 생각에서 시작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 내가 해준 건 다 있고 자기가 섭섭한 것만 기억하네. 이런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음을 그대로 오래 품고 있으면요, 서운함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미움으로 자라나서 결국 내 마음만 더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줬으면 끝이다. 받은 사랑은 오래오래 간직하되 내가 베푼 사랑은 가볍게 흘려보내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전에 친척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던 기억이 있어도, 그래, 그때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준 거니까라고 정리하면 그 기억도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에게 평생 희생했더라도 그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지라고 생각하면 훨씬 자유로워지죠. 수첩엔 이렇게 적어두세요. 주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사랑을 셈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마음이 훨씬 가볍고 따뜻해질 거예요. 여덟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사람 마음이 참 웃긴 게 지금 이 순간보다는 항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어제 했던 말이 떠올라서 부끄러워하거나 내일 할 일이 걱정돼서 오늘을 불안하게 보내거나 아니면 벌써 몇 년 후를 생각하면서 이래도 되나, 잘 살고 있나 하고 괜히 조바심 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생에서 내가 진짜로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고 지금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눈 맞추는 것, 그게 전부인 거예요. 이건 단순한 명상법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수첩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과거는 감사로, 미래는 소망으로, 오늘은 충만하게. 이 문장을 매일 눈으로 보고 되새기면요, 삶이 훨씬 단단해지고 덜 흔들리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아홉째,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살다 보면요,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꼭 몸이 안 좋아지고 나서야 절절히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무릎이 아프면 나들이도 어렵고, 어깨가 결리면 잠도 설치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거나 당이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죠. 사실 건강이라는 건 매일매일 조금씩 조용히 무너지는 거라서 평소엔 잘 몰라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 한마디 듣고 나서야 내가 그동안 너무 방심했구나 하고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수첩엔 이 문장을 꼭 적어두셨으면 해요. 건강은 잃기 전에 지켜야 할 유일한 재산이다. 걷는 습관, 스트레칭, 제때 먹는 식사, 충분한 수면,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실천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돈, 사람, 명예 다 좋아도 건강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걸 나이 들수록 더 절감하게 되니까요. 건강에 대한 책임은 남이 대신 져주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열째,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게 되는 순간들이 많죠. 자식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웃은 뭐라 할까? 친구들한테 창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남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다 보면 결국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끝까지 나 자신이 책임지고 가야 하는 여정이에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정리해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수첩에는 꼭 이렇게 적어두세요.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는 방향인지 자주 묻고, 남이 뭐라 하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당당하게 내 길을 걷고 내 마음에 떳떳하게 살아가면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함께 나눈 10가지 지혜의 셈, 여러분 마음에 몇 가지나 와닿으셨나요? 어쩌면 익숙한 말들이었을 수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말도 있었겠지만, 이런 문장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마치 나침반처럼 방향을 잡아주는 힘이 되어준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해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수첩에 한 문장씩 적어가며 마음을 다잡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삶을 차분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어느새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에 더 가까워지게 해줄 거예요. 늘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